하겠습니다. 자, 우리 을레님 사조수부터 발표 한번 해보십시오. 편히 해보십시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표할 지원자 김을래입니다. 면전관님께서는 혹시 배가 고파서 근처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의 문이 닫혀있던 경험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우체국이 수익률 저조로 홈폐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까지 전국의 징역 우체국의 1352곳 중에 절반이 넘는 677개의 우체국을 폐국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현황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체국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미래를 대비하여 활성화할 방향을 우편, 금융 활성화 두 가지로 나누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편 활성화에는 첫 번째, 우체국 캐릭터 제재를 이용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예를 들어 펭수를 생각해 보시면 어린이를 위한 캐릭터에서 여러 연령에서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어 OSMU 전략을 실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제재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체국 쇼핑의 정기 구독 상품을 통한 소포 물량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생필품이나 먹거리 상품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랜덤박스 형태로 개발하여 정기 배송함으로써 우리 농민을 돕고 지속적인 물류를 확보할 수 있는 홍보 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또 유휴 공간을 이용한 대여 서비스도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장난감 도서관이나 의료기기 등 대여 사업으로 고객층을 확보하고 등기 속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미래주도 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라는 고객층을 유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등학생에게 유익한 경제 교육과 우체국 관련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재 이슈에 걸맞는 상품 개발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20, 30대층에서 거지방, 절약방 등 미션 챌린지 접근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우편 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미래 세대의 고객 확보와 고정 수익률을 확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할게. 할 거 해. 저는 오늘은 안 돼.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을 겪으며 우체국이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익성 유무만으로 공익성을 저버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과 함께 커가는 우체국에서 물류와 자산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혁신 기술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가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수익 창출 이바지를 통해 우체국의 홈폐업이 아닌 취약계층의 보편적 서비스를 확보할 지역 우체국의 유지에 힘을 실어주는 우체국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내가 알아보았을 때 우체국이 잘하고 있는 건 뭐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예전에는 우체국 쇼핑이 활성화가 덜 되었었는데 현재는 우체국 쇼핑 활성화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쇼핑 물량이 더 많아서 고객 확보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실제 지원자님이 근무를 하실 때 할 확률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에 내가 방문을 해보셨다면 거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고객들의 불편한 점을 캐치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우체국을 갔을 때 점심시간 확보를 위하여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직원들은 점심시간 때 우체국과 같은 업무를 보는데 그 시간을 쉬지 않고 그 시간을 피해 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고객님들이 서서 기다리는 걸 봤을 때 좌석 배치를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런 점을 한다 이런 거죠. 네, 음. 이 점에 대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우체국에 우리 제재를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과거에도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층에게 이러한 캐릭터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제재라는 캐릭터는 어린이를 주로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으로 현재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도 많으니 이벤트 같은 걸 이용하여 제재 이모티콘을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더 나아가 좀 더 발전되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뭐 경제 독서라든 경제 책이라든 거를 책 같은 것을 발간하여 아이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알게 되게 되면 우체국은 그럼 어떤 이득이 있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신뢰도만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화에 어떤 기여가 된다는 겁니까? 현재 어린이 고객은 점점 자라나서 미래의 고객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금융을 이용하여 우편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만들어 본다면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체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금융과도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적금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어린이들을 그래도 해보자, 뭐 이런 겁니까? 네, 어린이들은 조금 더 자라면 14세 이상부터 T머니나 용돈카드와 같은 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캐릭터를 이용하던가 아이들과 친숙한 디자인을 이용하여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캐릭터를 활용해보자,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유휴공간도 말씀을 하셨고 등기와 소포의 이런 앞으로의 이 발전 방향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지원자님은 우체국의 등기와 이런 우편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워낙 택배 서비스 소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택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체국 택배를 일단 제가 받아본 우체국 택배의 이미지는 소포의 이미지는 항상 박스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우체국 방문을 했을 때 등기 소포를 사전 접수했을 때 할인하는 방안들도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잘 말씀하셨고요. 자, 어떤 분이신지 그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께 더 큰 만족을 드리고 싶은 부산청 지원자 김은래입니다. 저는 패스트푸드점과 편의배전 아르바이트 등 여러 서비스업을 통해 고객 응대하는 법을 익혔으며 얼굴이나 나누었던 대화들을 잘 기억하여 먼저 다가가는 친화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10년 이상의 수학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의 성향과 성적을 데이터 분석한 것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성적 향상으로 이어져 학부모들의 신임을 받아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우체국의 우편 및 금융 업무를 처리할 고객님들의 연령이나 성향을 분석하여 고객님들의 가상과 삶에 보탬을 드리는 계리직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업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아마도 예전에 하셨던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수학 강사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우체국을 이렇게 오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저를 잘 아는 집배원을 아버지로 둔 친구가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봤을 때 공익사업을 그리고 잠시 계례직을 알면 알수록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부분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각종 아르바이트에서 배운 고객 응대 능력과 강사 생활을 통한 시간 분배와 능력치에 맞춘 강의력이 우체국과 만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학 네. 시절 전공한 네, 이어가십시오. 대학 시절 전공한 끝낼게요. 이어가십시오. 대학 시절 전공한 수학과 회계에서 배운 기초 지식과 최근까지 전산회계 1급, 1급, 2급 컴퓨터 활용 능력과 한글 등을 취득하며 배운 작업 능력과 지식들을 통해 우체국의 더 빠른 적응으로 고객들과 공익성에 도움되는 우체국 계리직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과거에 그런 수학 강사 생활을 하셨다는 점이 우체국에 오셨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 강사 생활을 하면 일정한 시간 안에 일정한 분량의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시간 안배 능력을 배웠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또한 수업을 통해 계산이 틀리면 아이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계산 능력을 키워 이를 통하여 기본적인 작은 흐름이 도는 우체국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서비스도 해보셨고 일반 우리 서비스업에서도 종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 지원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서비스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만족도를 높여드리는 것이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보셨다. 이런 사례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가 단과 학원에 이직할 당시 일률화되지 않는 수업 진행 방식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수업 분량을 끝내지 못하고 항상 남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거나 보조 선생님께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업 중 해야 될 분량 문제를 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들의 성향과 문제 난이도, 문제 분석 등을 통하여 강의 방식이나 순서를 조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 외의 수업 외의 시간에 테스트를 본다거나 오답 노트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보도 선생님의 업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 방식을 다른 선생님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었고 그 효과로 10명 이상의 신규 학생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여쭤봅니다. 그 당시에 고객은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고객은 수업을 듣는 학생일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학생에게 제공해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본인의 할 일을 끝내고 갈 수 있는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만족만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 시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이실 텐데 그러면 성적 향상을 가장 많이 이뤘던 학생은 누가 있으셨습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 상사분들의
상사분들의 신임을 얻어 특목고반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특목고반을 맡으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으나 주위의 동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평균 87점 이상의 성적을 모두 낼 수 있는 최하 성적이 87점 이상 모두 이뤄낼 수 있는 결과를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께 다시 하나 여쭤봅니다. 우체국에 오셨을 때, 이거는 내가 제일 먼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셨습니까? 일단 우체국의 처음 시작은 우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의 업무 프로세스를 가장 먼저 익힐 수 있는 것 또한 우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편을 담당하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편을 담당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여 좀 더 많은 고객들에게 짧은 대기 시간 안에 짧은 대기 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노력한다는 부분이 정말 내가 이런 거를 해야겠다라고 딱 행동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가기 전에 기본적인 우편의 기본 금액들과 금융 상품들을 익혀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매뉴얼을 확인하고 업무 일지를 항상 작성하여 그 순서에 맞게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향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료에게 지원자님은 보통 어떤 평가를 듣는 분이십니까?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임감이 있다 이런 거죠. 내가 근무를 했을 때 그러면 책임감이 없는 분과 근무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경험으로 책임감보다는 시간적인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선생님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항상 출퇴근을 해야 되는 학원 강사에 힘들어 하셔서 가끔 지각을 하시거나 수업을 오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선생님의 부충이 뭔지 여쭈어보고 어떻게 제가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항상 출근하는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여 2시간 정도 출근 시간 전에 전화를 드려서 체크를 해드리고 항상 함께 수업을 대신해 드려야 되는 선생님들과 유대 관계를 만들어 좀 더 쉽게 출근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도 지원자님이 질문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딱 여쭤봅니다. 지원자님께 우체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우체국은 평생 봉사를 할 수 있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고객에게 더 많은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말씀을 드릴 거면 다음 분 대기하고 계십시오. 네. 자, 다음은 이제 인경님입니다. 우리 잠깐만 말씀드리면 을레님 네. 오늘 녹음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 영상을 녹화를 그대로 올려드릴 건데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죠? 그리고 딱 하나만 지금은 많은 피드백을 드려도 지금 이제 정신없고 좀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드릴게요. 자기소개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를 할 때는 본인의 어떤 업무 계획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집배원의 이런 우리 친구의 아버지 안 얘기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를 하실 거는 우체국이 나와 만나면 시너지가 난다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직 구체성이 좀 부족한 건 초반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딱 하나만 꼭 기억하실 거. 물어보는 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과거 경험만 얘기하려 하지 마시고 우체국에 가서 만약에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이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쵸? 우체국에 가서 구체적으로 가서 뭔가 익혀가겠다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과거의 경험을 물어본 것도 아니죠. 우체국에 가서 나는 이러한 구체적인 효율화를 우편 파트에서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마찬가지 네. 주위에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 그런 책임감이 우체국에서 어떻게 발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들으신 분이 지금 많이 있어서 동시에 말씀을 드리면 어떤 평가를 받느냐, 장단점을 묻거나 또 이런 점이 있으면 반드시 과거의 경험을 물어본 게 아니라고 하면 우체국의 나의 활용도를 계속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필기 커트라인의 점수가 가까운 분일수록 가능하면 우체국에 갔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를 얘기하는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를 왜 뽑아야 합니까를 계속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임감이 있다는 평을 듣습니다. 실제 우체국에는 다음과 같은 책임감이 왜 필요하다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면 됩니다. 과거는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책임감이 없는 동료와 근무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반대되는 것으로 꼬리 질문이 묻는 패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다시 핀트가 나갔죠. 어떻게 할 겁니까? 물으면 어떻게 할 겁니다만 하면 됩니다. 책임감이 없는 동료와 근무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사고를 얘기하시면 되겠죠. 근데 과거 경험을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정리를 하느라 과거가 많이 있는 거 아는데 일단 방향은 과거는 일단 정리는 해도 돼. 면접관이 과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반드시 우체국에서 나를 왜 뽑아야 하는가, 이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이 좋습니다. 면접관이 무슨 경험이 그렇게 궁금할까요? 면접자의 경험이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요? 그렇겠죠? 네. 왜 뽑아야 되는지를 내가 먼저 설득하는 자리로 만들면 좋습니다.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1주차에 이 정도면 잘하시는 편입니다. 알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이어가시면 되니까 오늘 녹음하신 거 그리고 영상 다시 한번 꼭 봐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인경님이죠. 인경님. 네. 자, 이제 준비되시면 우리 사조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체국의 미래와 근무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발표할 지원자 김인경입니다. 현재 우체국은 실적 악화로 폐국이 많아지고 앞으로도 우편 부문은 전자우편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될 것이며 택배는 타기업과 경쟁으로 경영이 힘들 것이며 금융 또한 실적 악화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의 미래 운영 방안에 초점을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첫 번째 우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의 고객이 될 아이들에게 우체국을 홍보하여 친숙한 이미지를 개발에 힘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체국 마스코트 제제라는 주인공으로 죄송합니다. EBS와 협업하여 만화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제라는 집배원이 각 친구들에게 우편물을 전달함으로 여러 행복한 에피소드 위주로 친숙한 이미지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편지 쓰기의 날을 지정해서 매년 이벤트를 개최하여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우체국 이미지를 통해서 미래 고객을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배는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화장지나 생수, 생필품도 좋고 과일 농가와 협업하여서 요즘 늘어난 1인 가구에게 손질된 과일을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과일 농가와의 협업은 과일 농가에도 좋은 수익 창출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은 요즘 최근 은행마다 디지털화와 점포 운영 부담의 이유로 우체국이 창구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우체국은 차세대 금융이라고 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기반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은행 업무를 위해 방문한 고객들 중 원하는 분들께 자연스럽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예금 보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해드려서 우체국 고객 확보에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은 꼭 필요한 예금 보험을 가입함으로 만족도가 상승하고 저희는 신규 고객 유치로 수익 증대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향후 미래에는 현재 모습과 달리 우편 금융 분야의 변화가 많을 것입니다. 하향하고 있는 우편 사업을 여러 홍보와 이벤트로서 우체국 이미지를 친숙하게 만듦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에게 꾸준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택배 사업은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함으로써 기업의 정기적인 수익원이 되고 1인 가구 과일 정기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농가의 수익이 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우체국 역시 고정적인 수익이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 금융을 이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빅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예금 보험 상품을 권유해드리면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며 우체국은 고객 유치를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우편과 택배의 이러한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서 고객께 알맞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금융 또한 다양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숙지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추천받은 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하여 우정사업본부에 기여하는 직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원자님은 뭐 많이 생각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잠깐 여쭤보면 우리 우편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를 하는 부분이 이 우체국에 어떠한 현실적인 우리 수익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편 업무로는 특별한 엄청 큰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미래의 고객이 될 아이들에게 일단 친숙함을 주고 우체국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홍보만 한다는 것은 사실 비용 낭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적금을 뭐 그래도 저금을 그래도 한번 알려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우체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금융 쪽이랑 묶어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것도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요즘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통장을 매주 주 1회 정도 오셔가지고 저금하는 서비스를 은행에서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을 보았는데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요즘 아이들도 다 카드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금융을 이용하기 때문에 음,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혹시라도 그 어린이 전용 앱을 좀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해보았지만 음. 구체적으로는 아직 생각을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과 농가, 이미 이런 부분들은 다른 우리 뭐 기업들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은 제가 우편 취급국에서 2년 6개월간 근무를 했었는데 그 중에 보내시는 분 대다수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체국은 빠르고 안전해서 좋다는 말씀을 좀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낼 수 있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음, 야- 그래서 음. 그것을 좀 더 다른 타 택배보다 조금 더 신뢰성 면에서 빠르고 안전하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면은 조금 음.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금융에 네.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아까 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원자님께서는 우체국을 오랫동안 꾸준히 쓰셨던 고객이셨습니까? 어, 네, 저는 첫째 음, 아이 때부터도 그 보험을 우체국에서 가입을 했었고요. 꿈나무 보험을. 음, 그리고 음, 제가 우편 취급국 이용하기 이전에 우체국에서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는데 그때 우체국 예금이랑 우체국 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음. 아,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지원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 경험과 우체국의 좋은 점들을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알리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보십니까? 어, 일단 오시는 일단 우체국을 방문하시는 분께 좀 더 홍보를 조금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에 생각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각 우체국마다 TV가 있는데 음, 그게 조금 좀 현실하고 거리가 있는 아무도 흥미가 없는 걸 틀어놓으실 때가 좀 많아요. 음, 그 대기 시간 동안을 조금 활용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광고라든지 이렇게 짤막한 극처럼 그렇게 해서 좀 재미있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좀 홍보하면 아무래도 방문하시는 분들도 대기 시간을 좀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같이 더불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 영상을 튼다고 가입을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우체국 보험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음, 우체국 보험이요. 음, 어, 다른 타 보험보다 조금 저렴하고요. 타 보험을 이용해 보았는데 어, 거기는 약간 좀 까다롭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가입하는 과정도 그렇고 조금 안 되는 경향이 많아서 사실 둘째 아이도 가입을 하러 갔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체국은 그런 면에서 공익성을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 둘째 아이가 미숙 알아서 다른 사기업에서는 안 받아 주었는데 우체국에서는 좀 공익성을 강조를 해서 그런 소외된 계층까지도 음. 이렇게 좀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문턱이 좀 낮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 시간에는 이런 소외층에게 우체국이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튼다 이런 겁니까? 소외층에게만 아, 네, 이런 것도 좋지만 음, 조금 더 이렇게 소외층은 사실 좀 층이 좀 낮잖아요. 좀 보편적인 층에게
보편적인 층에게 좀 더 알리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체국 경험도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리직 지원자 준비된 계리원 김인경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언제나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간 우체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노력으로 빠른 업무 숙지를 하여 성실히 이행하였고 그런 저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국장님의 소개로 우편 시국국에서 2년 6개월간 우편 업무를 재미있고 보람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처음에 개국해서 3인국이었는데 번호표가 50번대였던 출국국을 제가 퇴사할 즈음엔 100번, 500번대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우편 업무에 익숙한 제가 대리직에 합격이 된다면 현재 제가 부족한 금융을 보완하기 위해 자산관리사나 세무회계 취득을 위해 노력해서 제가 근무하는 우체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잘하셨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원자님께서는 우체국의 좋은 점들을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이 그래도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나만 알고 있는 우편 서비스나 아니면 우체국의 좋은 점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모르는 분께 어떤 걸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까? 어, 일단 우편 속에서는 사 택배와 달리 좀 더 사 택배는 사회적인 그런 뭐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아서 이용하다가 불편을 겪어서 우체국에 오시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우체국은 파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명절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빠른 배송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본 우체국의 좋은 점은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은 네, 알겠습니다. 우편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해보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택배의 불편함으로 우체국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말 좋았습니다는 일반 고객도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도 근무자이셨으니까 이 50번에서 500번까지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고객에게 알리고 싶은 거 뭐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체국 서비스가 편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도 줄여보겠어요. 뭐 없습니까? 일단 타 기업보다 조금 더 저희가 고객들에게 가까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마다 우체국과 우편 출국국과 여러 별정 우체국과 고객과 항상 같이 함께하는 우체국이기 때문에 타기업은 동네마다 하나씩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가까울 때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이 지금 과거에 우체국과 관련된 업무가 있다고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체국에 실제 이번에 합격을 하셔서 이런 점들을 내가 가장 먼저 해보고 싶다라고 느낀 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 대기 시간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체국, 우편 출국국 안에서도 번호표를 꼭 뽑아도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상당히 많아서 번호표를 가끔 뽑지 않는 분도 있고 준비가 안 되고 번호표를 뽑아서 순서가 바뀌거나 이거에 대해서 좀 충돌이 좀 생각보다 자주 있어 봐서 그게 다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기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영상도 한번 틀어도 보고 아니면 간단하게 뭐 혈압계라든지 이렇게 건강 관심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간단한 체크 같은 거 할 수 있게 사실 안마 의자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너무 돈,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현실적인 대안책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자님이 그래도 근무를 하셨다면 대기 시간대 다한 것 같은 좋은 거를 그래도 보면서 시간을 그래도 잘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대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대기 시간이 그렇게 일어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은 뭐였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고객님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오전보다는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좀 많았다가 마감 시간 이전에 좀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분들을 좀 분산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근데 그분들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음, 제가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은 오전에 이용을 하면 뭐 작은 금액이지만 뭐 3% 할인이라든지 할인율 이런 걸 통해서 좀 분산을 시키면 접수하는 저희도 편할 것 같고 방문하는 고객님들도 조금 분산이 돼서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고객 한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있으십니까? 좋은 고객님과 안 좋은 고객님이 있는데 먼저 안 좋은 고객님은 제가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표지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하셨던 고객님이셨는데 해외로 보내는 분이셨는데 음, 저희가 규정상 해외로 가는 기표지를 작성을 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너는 명찰이 없어? 너는 그러니까 너 아르바이트지? 너 그러니까 평생 아르바이트밖에 못하는 거야 라면서 좀 폭언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사실 초반이어서 좀 너무 당황을 해서 제대로 안내를 못 해드렸는데 만약에 그분을 지금 뵙게 된다면 사전 접수라는 거를 그러니까 작성하지 않아도 우체국 앱으로 쉽게 사전 접수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렸다면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않으셨을 텐데 하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고객이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고객님은 정기적으로 배송하시는 분이셨고 항상 사전 접수를 해 오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전 접수하셔서 일을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드려서 제가 그분 전화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로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사전 접수 빠르게 처리해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일단 제가 다 기억을 하고 휴대폰 번호를 제가 암기를 해서 항상 빠르게 접수를 해 드렸더니 항상 오실 때마다 감사하다면서 뭐 커피라든지 뭐 작은 사탕 같은 거 주시면서 늘 감사하다고 친절해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고객님이 계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똑같이 여쭤봅니다. 이렇게 우체국으로 가려고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나에게 우체국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우체국이란 저의 운명과도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한 기회에 정말 운이 좋게도 우체국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거기에서 또 좋게 인정을 받아서 우편 출국국이 마침 근거리에 개국이 되어서 또 연결해서 갈 수 있었고 또 마침 23년도 시험을 보고 바로 음, 합격을 또 할 수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우연인 것 같지만 어쩌면 저한테 준 기회 같은 굉장히 좋은 운명과도 같은 음.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첫날이니까 차분차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사조서에 일단 우표랑 우편이랑 정기 배송, 금융 등등 생각하신 거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래도 아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머릿속에 끄집어 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래도 내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지금은 일단 풀어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잘하셨습니다. 첫 주에 이 정도면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것을 계속 스스로 던지셔야 돼요. EBS와 협력을 하겠다 이제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편지 쓰기에 나를 이벤트로 하자까지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를 계속 스스로 물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편지만 쓰고 끝나는 거는 우체국의 그냥 단순한 이벤트입니다. 편지 쓰기의 날과 우체국의 어떤 신뢰도 이런 건 좋은데 결국에는 직원이라고 하면 수익화에 대한 부분도 그래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과 또 아이들과 어떤 부분을 해보자 이런 것도 좋고 아이와 함께 뭔가를 또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것도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그런 기준으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어차피 사용하는 고객층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쵸? 대부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체국에 이런 쇼핑몰을 이용하는 분들도 조금 더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홍보하자 이런 것보다 이렇게 신뢰도를 중시하는 그런 우체국의 이런 이미지와 접목시켜서 얘기를 하시려면 누군가에게 이런 나에게 정말 소중한 대상자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걸 활성화하자. 선물 주는 거는 쿠팡 씁니까? 우체국 씁니까? 이 느낌상. 우체국 쓰죠. 그런 느낌이 되면 됩니다. 맞아요. 다양하게 이런 선물을 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예전에 은사님도 좋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가족에 우리 근무하시는 남편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어떤 그런 직장 쪽에 이런 좋은 거를 보낼 때 쿠팡 쓸 겁니까? 우체국 씁니까? 당연히 우체국.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뭔가 빠르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빨리 오고 이런 것도 좋은데 조금 더 느리게 온다 하더라도 정말 안전하고 신뢰도가 있는 이런 우체국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대상자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농가도 당연히 탄탄하고 뭔가 튼튼하고 뭔가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상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고객이셨고 아이에게 보험 가입 여부도 있고 타 네. 금융권 또 타 보험 그런 경험도 있으시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우체국의 좋은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좋은 점들을 최대한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거창한 걸 알리지 마시고요.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됐던 그 부분을 더 살리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아이면 우체국이 이렇게 좋은 보험이 적용되더라. 이런 거 있죠. 네. 정말 가정에 그래도 뭔가 우리 생계에 뭔가 보험 가입한다는 거 하나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우체국의 다음과 같은 이런 좋은 이런 보험 이런 점들을 소개를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형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임경님 같은 경우면 이미 우체국에 근무를 해본 정도의 분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단순히 대기 시간에 좋은 거 틀어놓읍시다 라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겁니다.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동안에 보셨던 여러 가지 고객 중에 가장 지연을 야기시켰던 다음과 같은 고객 유형들을 최대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적용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고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어떤 게 있었고 왔는데 오해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강성민원 사례 또한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나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나는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이번 면접에 합격을 하고
우체국에 갔을 때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안 좋은 점들이 내가 근무하는 그 지점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더 빠른 우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돼야죠. 그러면 네. 대기 시간에 틀어놓는 거를 재미있는 거를 틀어놓을 겁니까? 이런 거는 대기 시간에 먼저 해보십시오. 대기표가 끝나고 우리 표가 끝나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기 시간에 이런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이런 걸 해주셔야 와서 자기의 그 시간이 됐고 자기가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 시간대가 됐다고 뭔가 그때부터 물어보는 게 없겠죠.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추리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추려서 저는 적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번호표에 50번 정도를 소화했던 내가 500번까지 소화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이런 비효율을 효율적으로 만들어갔던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체국에 새로 간다 하더라도 대기 시간을 그냥 홍보의 그런 점보다는 고객들의 어떤 모르는 점이나 자주 묻는 정말 단순한 거지만 자주 묻는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적용하여 최대한 그런 시간을 줄여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그렇죠. 그런 거를 계속 제가 여쭤본 게 모르는 사람에게 우체국에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느냐, 좋은 점이 뭐냐 등등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서도 나는 이런 점들을 얘기하셔야 돼요. 나의 다음과 같은 효율화를 만들어 매번 찾던 대기를 평균적으로 한 20분 이상 하셨던 이런 고객분이 이렇게 정말 쉽게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은 풀어놨기 때문에 뭐를 얘기할지 모르겠다라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네. 날카롭게 갈고 닦으시려면 나는 서비스라는 것을 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정의가 필요하고 내 서비스를 나만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을 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아까 그겁니다. 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만들어냈던 나의 과거의 경험. 이게 메인이 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한다고 하면 충분히 소재로도 활용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가서도 직무수행 계획 또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실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인경님은 그동안에 근무를 하셨을 때 고객이 이런 부분을 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여서 그게 또 지연으로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다 추려 놓으세요.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단순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그게 모이면 크거든요. 그렇죠? 이거 몇 호 얼마예요? 이런 거부터 맞아요. 우리 맞아요. 박스 가로 세로 높이 이거 어떻게 재요? 이런 거부터 많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많습니다. 그런 거 봉투 무료인가요? 돈 왜 받나요? 많죠? 네, 맞아요. 그런 거를 다 추려서 최대한 좀 알 수 있도록 나한테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니까 우리 서비스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서비스의 가장 근본적인 이 면접에서 얘기할 서비스의 정의는 내가 예상하는 것을 고객이 예상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서비스고요. 고객이 모르는 것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면 감동입니다. 그렇죠. 요런 포인트를 아셔서 고객이 이렇게 모르는 것들, 어차피 물어볼 것들을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되셔야 가장 좋은 겁니다. 알겠죠?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 나가 보십시오. 엄청 대단한 거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내 과거에 있는 경험을 다시 한번 최대한 이렇게 우체국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정리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충분히 경험도 있으신데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 가실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 나가 보십시오. 자, 우리 다음 조금 지연이 되니까 다음 분이 누구신가? 우리 진영님 계신가요? 진영님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자, 진영님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그 진영님의 목소리가 제가 안 들립니다. 우리 잠깐